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성아입니다. 삶의 무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각자의 삶의 무게는 모두 다르겠지만요. 연령대별로 또는 사회에서의 존재감에 따라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지나친 의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인데도 슬며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줄여가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각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잘 견뎌내고 계신 거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난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난임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난임이라는 게 보통 결혼을 하고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좀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하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네. 요즘에는 임신이 어렵다. 그래서 난임이라는 단어로 불임이라는 단어를 바꿔가고 있는 추세죠.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난임, 불임을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정상적인 부부관계, 그러니까 어떤 때에 맞춰서 임신을 목적으로만 하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 1년간 지속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된 상태를 의학적인 난임, 불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내리고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 한 번도 임신한 경험이 없다 이럴 경우를 원발성 난임, 불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예전에 이제 임신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후에 혹은 유산을 하거나 뭐 분만 후에 무월경이 끝난 뒤로부터 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한 번은 임신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근데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돼요. 이럴 경우를 속발성 난임, 불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뭐 난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안 될 경우 불임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 난임이라는 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난임, 불임 뭐 요즘에 뭐 100상 중에 10상? 아니면 15상 정도가 이 불임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난임, 불임을 걱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우리 난임증, 어떤 불임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인공유산을 남발하는 경우, 뭐 항생제를 남용을 하고 있죠. 네. 또 그리고 또 피임의 목적으로 이제 자궁내 장치, 뭐 생리통을 억제한다고 해서 자궁내 장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런 원인 등이 이 여성의 어떤 난임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정자의 활동성이나 네. 아니면 정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난임 불임의 원인에 대한 어떤 빈도를 살펴보면은 네. 이러한 남성도 분명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원인이 한 25%에서 40% 정도. 네. 그리고 여성 원인이 남성보다는 좀 높습니다. 한 40에서 한 55% 정도. 그리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네. 남성도 문제가 있고 여성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10%, 둘 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 불명인 경우도 네. 10%.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신 할머니가 점지 안 내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그러니까 경우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없죠.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몸에서 아직 반응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한 10% 정도가 됩니다. 네. 남성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그 정자에 관한 부분들이 많죠. 정자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 정자 생산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 생산은 되는데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의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자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활동성 정자 수가 많이 감소가 되거나 그리고 정자의 수 자체가 떨어졌을 경우도 문제가 되죠. 근데 정자의 생성도 좋고 정자의 질도 좋고 통로도 괜찮은데 네.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단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는 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소 요인의 어떤 이한 배란 장애가 한 30%가 또 차지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난관이나 어떤 복강의 요인이 한 25%, 그리고 자궁 경관의 요인이 한 5%, 그리고 자궁 체부의 요인에 의해서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한 5%. 네. 또 이런 자궁 상태나 어떤 비뇨 생식기 계통에 문제는 없는데 성교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여성의 어떤 난임이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임신이라는 게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여성의 쪽에서 원인이 좀 제공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조금 난임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란장애라는 그런 항목이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이 배란장애라는 건 실제로 만났을 때 이게 아이로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건가요? 배란. 보통 이제 생리적으로 여성이 무월경 배란이 안 된다는 거는 네. 사춘기 이전이나 어떤 산후의 무월경, 폐경기의 생리 같은 경우에 무배란성 생리를 할 경우가 있는데 네. 이때 일어나는 무배란 경우는 이제 병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 외에 네. 무배란이 일어나는 배란 장애는 어떤 병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병적인 요인으로 배란이 안 돼서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곳에 이상이 생긴 경우. 두 번째, 난소 자체에 기능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난소나 중추신경계는 괜찮은데 생식기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도 이 배란장애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어떤 우리 몸을 이루는 어떤 대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배란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이상에 의한 것으로는 보통 어떤 것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무배란은 보통 뇌종양, 네. 어떤 신경성 스트레스가 그 주요한 종류가 될 수가 있고요. 난소 기능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난소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천성 난소 부전증, 혹은 요즘에는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약물, 그리고 오염물질들에 인해서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조기 폐경, 그리고 이제 수술에 의해서 양측의 난소를 절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배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네네. 이런 경우가 난소 기능 이상에 의한 무배란이 되고요. 생식기 기형에 의해서 이제 무배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뭐 천엽학이 선천적으로 폐쇄돼 있다거나 아니면 질이 폐쇄돼 있다거나 경관 폐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흔하진 않지만 이제 대사 과정의 이상에 의해서 무배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뭐 갑상선 기능 부전증 그리고 당뇨병 같은 거, 뭐 영양실조, 뭐 결핵성 어떤 만성 소모성 질환도 이러한 무배란, 무월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란상의 문제만 해도 정말 세부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성의 난관 및 복강 요인이라고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난관은 배란된 난관, 통로죠. 네. 배란된 난자를 운반해서 난관강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난관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난관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납니다. 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 장소를 제공하고 여기서 수정된 난자가 자궁 속으로 이동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불임증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맹장염 그리고 복강이나 골반 수술을 한 경우 골반염, 자궁 내 어떤 기구를 사용한 경우에 자궁 내막증의 유무에 따라서 이러한 난관, 복강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발생된 문제가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자궁이라는 게 네. 이제 아이가 자라는 곳이잖아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좀 난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네. 네. 자궁 경관. 자궁은 이제 자궁 경부가 있고 체부가 있는데 우선 경관 부분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궁 경관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대체로 자궁 경관에서 분비되는 어떤 점액과 관련돼 있는데요. 네. 경관 점액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물리화학적 그 성질, 성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궁 점액이 배란기에는 정자를 이동하기 쉽게 그 성상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배란기에는 자궁 경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정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이 점액의 성상이 바뀌고요. 네. 배란기 이외에는 정자가 자궁 속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게 문을 막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궁 점액은 질 속에 생존하기 부적합한 환경에서 배란 기간 동안에 정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활동성이 좋은 정자만을 딱 선택을 해서 경관으로 네.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궁 점액이 어떤 염증, 뭐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해서 이 성상이 변질이 되면은 이 정자의 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불임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궁 경부에 어떤 뭐 수술을 받았는지 또 수술은 받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진단을 받다 보면 상처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진단을 위해서 어떤 생검을 했는지 소파 수술을 했는지 만성적으로 보통 여성들이 자궁 경부염이나 감염 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경부에 어떤 그랜드 선이 파괴가 되거나 네. 백혈구 등이 이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점액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궁 점액의 성상에 오염이 되는 경우거든요. 네. 이런 원인으로 불임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궁 경관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경관 점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자궁의 경관이 아니라 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좀 난임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자궁은 정자가 난관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과 네. 또 이제 수정란이 착상한 수정란이 성장 발육할 수 있는 장소로서 뭐 신방의 역할을 합니다. 자궁은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난 이후에 부드럽고 비유한 내막을
내막이 이렇게 자라게 돼서요. 네. 이제 수정란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 이런 자궁 체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불임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뭐 인공유산 치료를 위해서 뭐 유산을 많이 하거나 뭐 월경량이 뭐 감소하거나 습관성 유산 뭐 선천적으로 자궁 기형 등이 있을 경우에 네. 뭐 이러한 요인에 바로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그냥 신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꼭 이 아이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도 난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뭐 흔치는 않지만 여성에게서도 이제 성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천연막 폐쇄증이나 질의 협착증, 그리고 외음부의 신경성 경련증, 그러니까 성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는데요. 이건 뭐 이런 경우도 어떤 불임의 가장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흔치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보다 여성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난관의 문제, 그리고 배란의 문제, 그리고 자궁 체부 경관의 문제, 자궁 점액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불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몸에서 치료해야 될 어떤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성 불임의 이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지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병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성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엔 남녀의 원인 모두를 같이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좀 난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요즘에 그 여성 자체의 어떤 생식을 위한 기관들에 대한 어떤 병적인 부분 말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항정자 항체라고 해서, 네, 어떤 거죠? 이거는 뭐 흔치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면역 기능의 장애, 요즘 면역 기능의 장애로 인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외계 물질이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내 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정자가 부인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물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항정차항체가 생겨서 수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임신이 못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뭐 네. 어떤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난자가 정자를 공격해서 좀 이제 그렇죠. 임신 잘 안 된다. 뭐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난자가 정자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정자가 내 몸에 있어서 이물질로 인식돼서 이 네. 정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내 몸에 생기는 거죠. 네, 네. 네. 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죠, 요즘에는. 네. 여성의 경우에는 35세가 넘어가면은 젊은 여성에 비해서 호르몬 성상이 달라지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조금 높아졌죠. 그렇죠. 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노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출산 연령도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히 높아지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난임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나이는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건 내가 그래도 언제까지는 좀 아이를 출산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좀 기준점이 있으면 좀 아직 미혼이시거나 아이가 좀 없는 부부에게 좀 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선으로 보세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네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의학적이고 교과서적인 네네.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좀 개인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나이가 들면은 임신하기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녀공이 그럴 수는 다 있죠. 맞습니다. 네네. 여성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성상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자궁이나 아니면은 난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월경도 불규칙해지고요. 뭐 배란도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자궁의 어떤 영향도 많이 미쳐서 뭐 유산이 되기도 쉽게 되고요. 남성도 마찬가지죠. 네.
늘어난 스트레스의 양으로 인해서 또 활동력이 저하돼서 뭐 몸 관리 잘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정자의 생산력도 떨어지고요.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동력까지 떨어집니다. 정자 활동성이 떨어진 정자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뭐 무정자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이랑 뭐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무정자증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정자증에 대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네. 때문에 뭐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게 난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30세 이전에, 32세, 33세 이전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네. 많이들 말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분들은 자기 관리도 잘 하십니다. 골드미스들, 네네네. 미스터들 보면 자기 관리 많이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그 감염병을 제외하고 이제 생존 연령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한 추세였는데 요즘엔 늦게 결혼하잖아요. 근데 신체 상태가 잘 관리된 30대, 잘 관리된 40대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나이의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몸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원인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막 큰 걱정을 뭐 하실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한 뭐 나이적 원인, 어떤 네. 뭐 다른 뭐 신체적 원인이 전혀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10%에 해당해요. 그 전체 난임 인구의 한 10%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10%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그렇죠. 비율이죠. 정말 답답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네. 덧붙이자면은 조바심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조바심을 내거든요. 네. 그 병원에 난임, 불임을 상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제가 우리 이제 난임 이 시간 처음에 제가 난임의 의학적 정의를 말씀드렸죠. 네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선 만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난임 불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많은 난임이라고 찾아오시는 많은 부부들이 이 기간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단지 자기가 노산이다. 네. 출산 연령이 높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초기에 한두 달 정도 노력을 해보시다가 그것도 노력이라는 것이 배란 주기에 맞춰서만 네, 성관계를 그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평소에 그냥 정상적인 성관계라는 것은 배란 주기에 맞춰서 하는 성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는 네, 관계에서 네. 나타나는 성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한두 달 배란에 맞춰서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이 안 되면은 네.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배란일에 맞춰서 좀 관계를 가지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정자가 뭐 양질의 정자들이 뭐 네네. 많이 뭐 남아 있게 되고 뭐 네. 등등등의 이유로 이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학적 근거에 맞춘 게 이제 배란일에 맞춘다는 네. 건데요. 그 근거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이제 불임과 난임을 오래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된 과학적 근거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0% 정도의 난임을 고생하신 10% 정도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됩니다. 네. 아무렇게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그 조바심이 더 조바심이 그 임신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부분의 임신을 성공한 부부들 보면은 이제 다 났어 라고 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리고 뭐 조바심을 가질 때는 안 되다가 이제
포기했을 때 생긴다는 부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네.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바로 임신이 됐다는 네.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경우 보면은 사실은 어떤 음. 임신에 대한 어떤 압박감, 조바심을 내려놓는 게 먼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의원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우선은 그 조바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본인이 우선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노산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동생이 같은 시기에 네. 결혼한 동생이 먼저 낳고. 출산을 해요. 네. 조바심이 더 생깁니다. 네. 집안에서 아직도 집안에서 어떤 이제 사촌들이 먼저 또 출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조바심은 더 가중이 되죠. 그래서 조바심을 내려놓으라는 어떤 그 조언은 해드리지만 그게 실제로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상담을 해드리자면은 아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이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신경을 쓰기보다는 아이를 가진 뒤에 어떻게 출산을 할 것이냐, 자연주의 출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수정분만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 아이가 출산이 돼서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세요. 라고 신경을 돌리는 네. 방법으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작정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건강한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실제로 난임과 불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어떤 우리 서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통 현대의학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자궁의 기질적인 원인이나 네. 어떤 생식 기능의 이상의 유무로 이제 불임을 바라보는데요. 한의학은 이제 좀 더 전인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불임, 난임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원인 불명성 어떤 난임에 특별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로 이제 신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불임이 있습니다. 신기란 거는 우선은 타고난 기운입니다. 네. 타고난 기운이 체질이 허약해서 신기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부부 생활을 또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자주 해서 이제 정열이나 양기가 소모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도 오히려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이때 증상은 월경량이 적어지고 또 이제 얼굴색이 까칠해지고 뭐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에 기운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또 배가 차거나 그러면 좀 불임이라고 뭐 난임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궁이 찼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배가 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자궁이 차서 생기는 것도 이 5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월경 중에 이제 찬 바람을 많이 쏘이거나 네. 뭐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양기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체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자궁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습한 기운이 자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궁에 습한 기운이 머무르게 되면은 어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자궁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정제가 제대로 들어와도 어떤 이제 배란이 이제 그 정자가 들어와도 정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어혈이 있는 경우는 뭐 월경 주기가 늦어지게 되고 월경색은 덩어리가 있고 뭐 자주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월경통이 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등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신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불임, 네. 그리고 이제 자궁이 차서 생기는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외에 피의 기능,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임도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절대적인 어떤 피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한약에서 피가 부족하다, 혈허라고 표현하는 거는 피의 기능,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타고난 체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타고난 체질이 약해서 피와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 또 혹은 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제 피에 손실이 많죠. 이렇게 돼서 축맥과 인맥이라는 부분이 어떤 맥이 손상이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와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네. 뭐 습담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습담이라는 거는 습이라는 기운은 우리 몸이 적당하게 있으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네. 너무 많으면은 원활한 대사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몸에 노폐물이 되는 거죠. 이런 습담이 많게 되면은 자궁으로 통하는 어떤 경락이 막혀서 불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간의 기운이 뭉쳐서 생기는 불임도 많은데요. 신경 쓸 일이 많거나 네. 그리고 이제 속상한 일이 많으면 우리가 감기를 손상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특히 요즘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감기가 올겨울돼서 불임이 됩니다. 스트레스. 노산으로 내가 혹시 불임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스트레스죠. 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질환들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이 난임과 불임을 좀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예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증상들,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고선 네. 충분히 이 난임과 불임에 대한 예방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월경, 여자의 경우에는 월경 생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월경이 불순하고 뭐 양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치료해야 되죠. 그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갑다 말씀드렸었죠.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갑다는 네. 거는 몸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어떤 반영이죠. 네. 그리고 아랫배가 차면은 혈류가 저하되고 조직 대사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궁의 순환이 잘 안 돼서 뭐 배란장애나 월경 불순이 오기 쉽죠. 네. 또 그럴 이제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자궁에 어떤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유산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 근종 같은 게 또 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것들 미리 뭐 체크하고 좀 임신 전에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종의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반드시 같이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네. 자궁 근종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어혈입니다. 하복부 냉증이 오래되면 어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어혈이 굳은 것이 자궁 근종의 원인이라고 한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이런 여성 자궁병으로 보자면은 대하 많은 경우도 네. 뭐 냉이나 양이 너무 많아요. 냉대하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네. 이런 경우에 습담이 많다고 한약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습담이 어떤 배란장애를 네. 일으키고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경우도 치료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습담이 생기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 사람 임신하기 어렵죠.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습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또 역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체중을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럽게 체중을 빼는 것도 이러한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네.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게 된다면은 난임이나 불임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정말 평소 생활 습관도 관리 잘하고 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좀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난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난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난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파슬리입니다. 파슬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파슬리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파슬리는 식용이 가능하지만 네. 쓴맛이나 식감이 좋지 않아서 거의 드시지 않는데요. 주로 음식을 담는 그릇에 우리가 장식용으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기에는 친숙하지 않은 야채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그렇지만 파슬리에는 항산화, 눈 건강, 빈혈 예방 등의 여러 효능이 밝혀져 있고 최근에는 그 효능이 점차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요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채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예쁘게 보이려고 장식 살짝 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식용이 가능하네요.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파슬리에는 항염작용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베타카로틴 성분을 포함한 항산화 물질은 관절의 염증을 제어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관절염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요산 제거 과정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비타민 B, C, K 및 칼슘은 뼈 건강을 향상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파슬리에는 비타민과 엽록소,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균 내에 강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네. 미리세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우리 몸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파슬리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붓기를 빼주고 네. 또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임산부나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파슬리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파슬리를 과하게 먹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 파슬리를 그냥 가루처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전체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네.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파슬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66세고, 네. 키는 163, 네. 몸무게 63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예,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네. 예, 잔뇨감이 있고, 네. 밤에 야간, 빈뇨가 있으시고요. 예, 빈뇨가 있고, 예. 언제쯤부터 이렇게 불편하셨나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요? 예, 예. 그러면은 10년 정도 이렇게 당뇨가 있고요. 당뇨가 있으시다고요? 아, 당뇨까지? 네. 네. 10년 정도 이렇게 불편하셨으면 치료도 많이 받아보셨겠네요. 별로 안 받아봤어요. 불편하신 증상이 이제 밤에 이제 네. 몇 번 가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예, 별로 불편한 것은 별로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나 되셨는데 예. 밤에 잠깐 깨는 거 외에는 특별한 불편함을 못 느끼셔서 예. 그동안 이렇게 치료를 안 받으셨는데 예. 그럼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들어서 아마 이 증상들이 더 심해지셨나 예. 봐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거죠? 예, 한약초 네. 이제 그거 좀 알아보려고요. 네. 전립선 비대나 어떤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네. 예. 한약에서는 이거를 림증이라고 합니다. 림증이라고 예. 하고요. 5가지 림의 오림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 림증을 표현을 하는데 뭐 노림, 기림, 혈림 뭐 이런 5가지 림증을 우리가 오림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림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혈림에 해당하는데요. 혈림에 해당하다 보면은 이제 혈액 기능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기운, 양기가 떨어졌을 때 제가 오늘 상담을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초에 기운이 안 돌게 되다 보면은 어혈이 쌓이게 됩니다. 어혈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그 기운, 순한 기운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장부, 장기의 기능에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전립선이나 어떤 비뇨 생식기에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의원에서도 보험이 되는 약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림산이라고 해서 이 약은 보험이 되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선은 만약에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면은 근처 가까운 한의원 가서 이 선생님의 증상을 말씀드리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굉장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의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보험약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증상의 호전이 잘 될 것이고 지금보다 불편함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10년이나 되셨잖아요. 제가 전화상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약침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보험약으로 안 될 정도의 증상이 진행된 상태라면은 한약 처방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그 약초 도움이 되는 약초를 좀 건재 한약관에서 좀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을 수는 없나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동의보감에서도 단미가 나오긴 합니다. 단미라는 네. 거는 도움이 되는 약초 하나, 뭐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이제 끓여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네.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네. 우리가 약을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장복을 할 때 단미를 쓰게 되면은 그 기운이 편향되고, 그리고 네. 그 기운이나 어떤 약효가 편향되기 때문에 약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네. 한의사,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미자차 이런 거 뭐 좀 좋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식품이죠. 네. 만약 오미자차를 만약에 오미자 5가지 맛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약초를 이용해서 나의 네. 어떤 방광염 증상,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 빈뇨나 잔뇨감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오미자차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리 식품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건강 관리나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자, 우선 하초에 대한 수단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학적 노력 없이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라고 찾으신다면은 워킹,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등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산책 같은 거, 산책을 네. 좀 오래 하시는 거, 등산 같은 네. 거가 가장 좋겠네요. 근데 이제 네. 관절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약한 강도로, 약한 강도로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한 걸음으로 이렇게 오래 걷게 되면은 하초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은 이런 증상 이미 많이 떨어진, 이거 신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를 도움을 받이 병행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효과가 좋나요? 네, 지금 불편하신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만약에 이제 0에서 10으로 표현해서 뭐 5, 6 정도 된다면은 치료를 받으시면은 2, 3 정도로는 빠른 시간 내에 떨어집니다. 아, 네. 뭐 순환 같은 거 좀 높이려면 조교 같은 것도 좋다 그러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데 이 장기간적으로 하초가 약해진 경우에는 뭐 잠깐 동안의 어떤 조격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죠.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걷기 운동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약초를 이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평소에 어떤 차, 보리차나 물 같은 경우, 차 같은 경우 식품으로 그냥 혹시 필요하다면은 구기자차, 네. 뭐 이런 구기자차는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구기자. 네. 구기자차 같은 경우를 드시면은 이 부분에 약효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 몸 건강을 위해서 구기자차를 드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당뇨를 지금 앓고 계셨다고 네. 말씀하셨네요. 그죠? 네. 네. 그죠. 당뇨를 앓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이 림증, 그러니까 네. 야간 빈뇨나 잔뇨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식이 관리도 잘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GI식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통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예를 들면은 백미보다는 현미, 그죠? 네. 네, 지금 그 식이요법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를 좀 같이 유지를 해주시면서 걷는 운동을 하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